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책임질 명작국어 장세희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적중 예상 문제 300제 풀어볼 텐데요. 자, 문법과 시문학, 산문문학, 비문학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차근차근 풀다 보면 문제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요령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점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문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의문 변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비음화 현상이란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자음동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발음과 관련된 문제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막는다. 이렇게 발음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비음이 아니었던 기억이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음으로 바뀐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라산. 자, 이 발음 어떻게 해요? 한라산. 이렇게 발음을 하죠. 비음이었던 니은이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유음으로 바뀌었거든요. 얘는 비음화가 아니라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밤물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밤물. 자, 지금 비읍이 비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음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놓는다의 경우에는 본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놓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할 텐데, 자,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놓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비음화가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보기에서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끼리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즉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것 살펴보죠.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콧날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코와 날이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니은으로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발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자, 콧날이라고 썼을 때 본래는 이렇게 되잖아요. 즉 이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나던 게 니은하고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자, 콧날이 되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음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칼날의 경우에는 칼날. 자, 이렇게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발음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물난리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 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 유음화 일어난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콩엿의 경우에는 콩엿 이렇게 발음이 되죠. 여기에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성어에서 지금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여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요. 얘는 날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한 것 칼날, 물난리, 날로. 그래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자, 본래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다가 잎이 결합한 말이어서 나무잎 이렇게 발음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나뭇잎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걸 좀 단계별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느냐. 일단은 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나뭇,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그리고
피읍이 음절의 꾀소리 규칙에 따라서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 나무딥이 돼요. 근데 나무딥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니은이 끼어 들어갔습니다. 자, 즉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국외음화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요. 요 세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와 만났을 때 지읒이나 치읓으로 발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발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얘네들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자, 된 소리 되기 경음화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닭장을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닭장으로 발음이 되죠. 이 경우는 리을 기역 뒤에 연결되는 지읒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꼬꼬의 경우에 꽃꼬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지금 여기서는 지읒 뒤에 이어진 기역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봄비예요, 봄비예요. 봄비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음 뒤에 연결되는 비읍이 된 소리로 발음이 난다거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지 않는 거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낯설다의 경우에 치읓은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낯설다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치읓이 영향을 주어서 시옷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의 봄비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이렇게 울림소리 뒤에서는 된 소리로 발음이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리을 뒤에서 된 소리로 발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얘의 경우에는 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봄비가 아니라 봄비로 발음이 된 거고요. 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을 물었는데요. 봅시다. 표준발음법 제29장의 내용인데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음을 첨가하여 니냐, 년연으로 발음한다. 자, 이와 관련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닫는다. 자, 이게 이렇게 발음되는 것은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음화가 일어난 거고요. 이 뒤에 니은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눈요기. 자, 얘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눈요기. 얘는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어지는 첫 음절이 요죠. 그래서 얘가 뇨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낮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한낮.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자, 규칙이 적용이 돼서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콧날의 경우에는 자,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니은과 만나가지고 니은으로 발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음화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콧날을 이렇게 콧날로 쓰게 된 것은 이 발음 때문에 그래요. 즉 원래는 코날이 돼야 되는데 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콧날 이렇게 되니까 얘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시옷을 넣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즉 여기에서는 지금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발음이 되는 비음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빗소리는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빗소리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이것의 경우에는 시옷이 일단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디귿에 닿아서 시옷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된소리 대기, 즉 경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묵눈을 봅시다. 자, 얘의 경우에는 일단 쌍기역이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요. 자, 이것이 니은과 만나서 자, 묵눈 자, 이런 식으로 이응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국물의 경우에 기역이 미음과 만나서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국물. 자, 이것의 영향으로 이응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뱉는다의 경우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티귿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될 텐데, 자, 그런데 이게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뱉는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티읕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것을 적용한 예가 아닌 것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음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닭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죠. 자, 자음이 2개 있었는데 하나만 발음이 되는 거고요. 숫! 자, 이것은 치읓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 2번이 되겠죠. 한여름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한여름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자, 얘는 지금 파생어에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여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이 끼어 들어간 거죠. 자, 많다 같은 경우에는 많다로 발음이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죠.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을 적용한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을 유음화라고 하죠. 첫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이나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죠.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발음이 되고 있고요. 자, 강릉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이응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뚫론의 경우에 리을, 히읗이 니은과 만났는데 붙임에 따라서 지금 이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 연결해 볼 수 있죠. 따라서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가 아닌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갈등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면 리을 받침 뒤에서 디귿이 된소리로 발음이 된 것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발동 얘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갈증 자, 이것은 리을 받침 뒤에서 지읒이 된소리로 발음이 된 겁니다. 허허실실 여기서 허허실실 뭐 이렇게 발음하나요? 아니죠.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받침 뒤에서 시옷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려면 허허실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이것은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보기의 규정에 따라 제대로 발음한 것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자, 얘네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뒤에 있는 것들을 발음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리을 피읍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피읍이 대표음이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3따의 경우에 리을 미음은 대표음 미음. 자, 뒤에 것을 취해서 발음을 하는 거죠. 읍다의 경우에 자, 피읍이 살아있는 건데 대표음으로 비읍으로 발음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요. 이 규정에 따르면 리을 기역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자음 나와 있죠. 기역으로 발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밝다가 아니라 박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얘가요. 이 경우가 있어요.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기역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서 박다가 아니라 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다. 자,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는 미음으로 발음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단내의 발음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우선 봅시다.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디귿이 니은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리고 비음화가 함께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단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표기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을 못 고르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답을 쉽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는 단어끼리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의문 변동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따져볼 수 있겠죠. 맨입은 맨입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솜니불은 솜니불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맨입 같은 경우에는 파생어고요. 솜니불은 합성어인데요.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로 시작하거나 혹은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 첨가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끼리 묶인 거 한번 골라봅시다. 헛일.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 파생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접사 뒤에 어근이 이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끼어 들어갔는데요. 니은이 끼어 들어가니까 이 헛에서 시옷의 대표음인 디귿이 니은과 만나서 니은으로 발음되는 비음화도 같이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혼니불. 자, 얘의 경우도 보시면 솜니불과 마찬가지로 지금 니은 첨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되면서 니은하고 만나니까 또 비음화가 일어나서 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지금 둘 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반니랑. 반니랑의 경우에는 반니랑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랑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라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합성어죠. 자, 합성어에서 지금 뒷말이 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요. 티읕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니은과 만나면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반니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폭행. 자, 폭행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자음 축약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색연필. 색연필. 자, 색연필 합성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뒤에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즉 여로 시작하는 말이 왔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요. 여기에서도 기역하고 니은이 만나는 상황이 되니까 비음화가 일어나서 색이 생으로 발음되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책상, 책상.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역 때문에 뒤에 시옷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고 있죠. 경음화. 자, 이것은 가을, 날 이렇게 발음이 되는 유음화와 관련이 있고요. 노타의 경우에는 노타 이렇게 발음되는 게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봐야 시험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수월하게 잘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바느질 발음 어떻게 합니까? 바느질 이렇게 발음하고 쓸 때도 이렇게 쓰죠. 자, 리을 탈락했습니다. 아드님, 아들님이 아니라 아드님이 되죠. 여기 리을 탈락하고요. 자, 옷을 집다 할 때, 자, 지서가 아니라 지어로 쓰게 되니까 시옷이 탈락하죠. 안고의 경우에는 여기서 탈락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히읗이 우리가 발음할 때 니은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안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복잡하게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탈락되는 거 없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의문의 탈락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봅시다. 소녀는 소리 죽여 옵니다. 자, 이 기본형이 뭔가요? 울다죠. 자, 울다에다가 여기에서 비웁니다 를 붙였는데 리을이 없어지고 옵니다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탈락 현상, 자음 탈락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연주를 위해 대중 앞에 섰다. 자, 얘는 서에다가 어따를 붙였는데 어떠가 아니라 섰다가 됐죠. 어가 하나 탈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 너머로 남자가 보였다. 자, 얘는 보이었다의 준말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엇이 엿으로 줄어들 때 여기에서는 모음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소리 죽여 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죽을 끓일 때는 주걱으로 여러 차례 저어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저어라는 졌다 라는 말에 젖이라는 어간에다가 어라를 붙인 거죠. 여기서 시옷이 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죠. 자음 탈락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선생님께 부탁드려 볼게. 자, 지금 여기서 가서의 경우에 가다 할 때 가에다가 아서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아가 하나 탈락했죠? 자, 이것은 자음이 탈락한 게 아니라 모음이 탈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기가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자, 이 나아야의 기본형이 낫다죠? 자, 여기에다가 나아야 라고 했을 때, 자, 시옷이 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음 탈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밥은 적게 퍼도 반찬은 많이 담아줘 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 퍼도. 퍼도의 경우에 본래 푸다에서 비롯된 말이죠. 근데 우가 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김치를 담가 먹자. 얘는 기본형 담그다죠. 담그에다가 아를 붙였을 때 의가 탈락했으니까 얘도 모음 탈락. 결국 자음 탈락은 2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탈락한 것을 착각해서 우리가 여기다 히읗 적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겠죠.
원래는 기본형이 히읗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옷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16번을 봅시다. 다음 표준발음법 규정이 적용된 예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 지읒, 치읓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한다.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발음을 할 때 발음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개음이 아닌 음을 구개음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하는 거죠. 자, 끝에, 자, 얘의 경우에는 끝에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끝에로 발음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해도지의 경우에 해도지로 발음이 되는데요. 자, 뒤에 전미사 모음 이가 이어져 있고 이것이 디귿과 만나서 지로 발음이 된 겁니다. 2번이죠. 디귿이 전미사의 모음 이와 만나서 지읒으로 발음이 됐다. 자, 우돛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합니까? 우, 돛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얘의 경우에는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면서 이렇게 연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는데 연음 같은 경우에는 음운 변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있는 음이 그대로 발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가 없으니까 구개음화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나치의 경우에 나중에 보면 황당한데 이런 것도 사실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치로 발음된다 이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치읓이 있어서 발음이 되는 즉 연음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죠. 2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봅시다.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보죠. 내가 우리 집에서 맞이니 자, 이 일은 내가 할게. 자, 디귿이 지금 뒤에 이어지는 이 소리와 만나서 지로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전미사 이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된다. 할머니 식구들이 다 먹기에는 솥이 너무 작은데요. 자, 여기에서 솥이 자, 티읕이 조사 이와 만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비커에 빛이 통과되도록 실험 장치를 만들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조사 이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티읕이 치로 발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 얘네는 지금 연음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거 주의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될까? 자, 얘의 경우에 붙이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자, 티읕이 뒤에 전미사 이와 만나서 치로 발음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으세요. 자, 등받이. 자, 이 경우에는 디귿이 이와 만나서 등받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전미사 이가 자, 디귿과 만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 판단은 옳지 않아. 자, 여기서 옳지로 발음이 되는 것은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을 이곳에 놓지 마시오. 자, 얘의 경우에도 놓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 옳지와 마찬가지로 자음 축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굳은 날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지읒하고 이응이 굳은 이렇게 발음되는 것은 여기 이 소리도 없고요. 지읒이 원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연음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읒, 치읓 여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해가면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발음이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지 물었거든요. 다소 어려운 문제죠. 자, 길룬. 자, 여기 보시면 리을하고 니은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고요. 자, 대관령 같은 경우에
관령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고요. 대관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음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종로의 경우에는 이응하고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코라고 해야지 무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무코 이렇게 발음되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목동의 경우에는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발음되는 경음화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신림이 아니라 얘는 실림 이렇게 발음을 해야 옳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것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것은 길룬, 종로, 목동 이렇게 3개니까요.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발음한 것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자, 이 길로 곧장 가면 시장이 나온다. 디귿하고 지읒이 만났을 때 디귿의 영향으로 지읒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곧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가 머문 곳으로 짐작되는 곳을 산사치 찾아보아라. 자, 지금 일단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자, 얘가 삿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시옷 같은 경우에 자, 디귿 때문에 자, 쌍시옷으로 이렇게 발음이 될 거거든요. 즉 경음화가 일어나겠죠? 자, 경음화가 이렇게 일어날 거고. 자, 그리고 티읕하고 이가 만나면 치 이렇게 발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구개음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이가 전미사이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럼 삿사치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 자, 얘도 지금 일단은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먼저 발음이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자, 디귿하고 니은이 만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디귿하고 니은이 만나는 상황이 돼서 결국 자, 요 디귿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티읕하고 이가 만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죠. 여기에서는 자, 비음화와 더불어 구개음화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낱낱이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0년간 묵혀왔던 체증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기역하고 히읗하고 만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서 키읔으로 발음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음운의 변동이 2가지 이상 일어나는 단어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자, 우선 봅시다. 급행열차. 자, 지금 급행으로 일단 발음이 되는 것은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거고요. 얘가 열차가 아니라 열차로 발음이 돼요. 급행열차. 자, 이것은 이 합성어에서 지금 뒤에 시작하는 말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여잖아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짓이기다. 얘 어떻게 발음할까요? 짓이기다로 발음하는 게 맞을까요? 짓이기다로 발음하는 게 맞을까요? 자, 얘의 경우에 우선 얘가 짓이기다.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디귿이 되면서 자, 여기에서
이 이기다 요것도 지금 파생어에서 뒤에 오는 말이 이로 시작한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집 니기다에서 자, 지금 둘이 만나니까 니은 첨가에 의해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기다가 됩니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음운 변동 현상이 세 가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가을 거지의 경우에는 가을 거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디귿하고 뒤에 전미사 이가 만나면서 거지로 발음되는 구개음화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색연필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여기 니은 첨가가 이렇게 일어나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기역과 니은이 만나는 상황이 돼서 비음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연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3번만 지금 한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네요. 또 다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찬찬히 잘 풀어주셔야겠고요. 각각의 원리를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음운 변동, 교체와 첨가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봅시다. 당만의 경우에 자, 우선 리을 기역 중에 기역만 발음이 되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데요. 얘는 리을이 탈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미음과 만나게 되면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기역이 당만 이런 식으로 이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얘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비음화의 경우에는 음이 바뀌는 거니까 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교체와 첨가가 일어나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반니랑을 보시면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자, 우선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얘의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합성어고 이로 시작하는 말이 앞말의 뒤에 붙었기 때문에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첨가 반니랑 근데 얘가요. 지금 디귿과 니은이 만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니랑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가 된 거죠. 그러면 답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따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쌍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교체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따로 발음이 되는데 디귿에서 쌍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된소리 되기는요. 이게 글자 모양의 원리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첨가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소리로 바뀐 교체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도를 보죠. 자, 얘는 일단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탈락. 그 다음에 얘가 갑도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건 앞에서 교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봅시다.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약국. 약국의 경우에는 약국. 자,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신고. 신고로 발음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허허실실. 자, 이 허허실실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 아니죠. 답 3번이고요. 할수록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봄비의 경우에 얘는요, 지금 미음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데, 자, 이렇게, 우리말이 들어간, 순우리말이 들어간 합성어의 경우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한자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순 우리말이 결합된 합성어에서 이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게 이와 관련이 있어요. 잇몸의 경우에는 본래 이하고 몸이 합쳐진 말인데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잇몸 이런 식으로 니은이 끼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쓴 것이기도 합니다. 자, 얘는요. 본래 우리가 효과로 잘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로 읽으면 안 돼요. 효과로 읽으면 안 되고 효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자어에서는요. 숫자, 횟수, 택간, 착간 이런 몇 개의 말을 제외하고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예산일의 경우에 얘가 예사에다가 일이 본래는 결합한 말인데 예산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끼어 들어가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썼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다음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하여 사이소리가 날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단어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자, 여기서 곡간, 착간, 새빵 이런 것들은 예외적이라서 사이시옷을 썼고요. 초점의 경우에는 얘는 초점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라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6번을 봅시다. 다음 중 발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전라도의 경우에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라도 적절하게 발음한 거고요. 백두산의 경우에 기역이 디귿에 영향을 주어서 디귿이 백두 이런 식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껍데기, 자, 껍데기로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껍데기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됩니다.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이렇게 바뀌어 발음이 되는 거다. 답 3번이 되겠고요. 가을날 같은 경우에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서 니은이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기할 때랑 실제 발음할 때랑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음을 표기하라 그러면 표기할 때를 생각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봅시다. 표기와 발음이 바르게 나타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얹다. 여기 보시면 자, 지읒은 발음되지 않고요. 자, 니은이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되 뒤에 이렇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음군 단순화와 경음화가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맞다의 경우에는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잘못됐죠. 얘도 자음군 단순화와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 쓴 거고요. 그렸고의 경우에도 쌍시옷의 대표음은 시옷이 아니라 뭐예요? 디귿입니다. 꼬로 발음한 것은 적절하고요. 경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자, 이 경우에는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옳다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야겠죠. 따라서 바르게 나타난 것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의 단어들 중 표준 발음에 맞게 발음한 것은 몇 개인지 물었습니다. 자, 우선 대돌부터 봅시다. 자, 대돌. 여기서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게 디귿하고 만나면 경음화가 일어나서 대톨이 아니라 대돌로 발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뒷면을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일단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디귿으로 발음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미음하고 만나게 되면 자,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죠.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콧등을 보시면요. 자,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디귿하고 만나면서 디귿이 된소리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자, 지읒은 경음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장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 맞겠죠. 자, 벽보의 경우에 기역 때문에 비읍이 이렇게 경음화가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밝히다의 경우에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밝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게 된 거 뭡니까? 요 세 개죠. 뒷면, 콧등, 벽보.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발음가는 사실 실제로 발음을 해보시면 가장 정확한데요. 실제 발음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를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까지 좀 잘 봐주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밑줄 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하루라도 책을 자, 이거 읽지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읽지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자,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지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기역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읽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자, 이 경우에는 자, 디귿의 영향으로 기역이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 경음화가 일어납니다. 닫고 읽지 닫고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속담에 밑줄 친 단어의 발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밟으면의 경우에 여기에서는 연음이 일어나서요. 자, 밟으면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뚜껑의 경우를 보시면 자,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뚜껑은 그대로 발음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없는의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자, 비읍, 시옷 중에서 비읍만 발음이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비읍하고 니은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없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비음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낱말의 경우에 지읒이 대표음 디귿으로 일단 발음이 되겠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 이 디귿이 미음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비음화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낱말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입니다. 발음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전미사의 첫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 니은음을 첨가하여 니냐, 녀뇨, 뉴로 발음한다. 니음 첨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신여성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었죠. 자, 그러면서 뒤에 그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여가 왔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파생어에서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가 이어진 경우 여로 발음이 된다. 직행열차 같은 경우에 직행열차로 발음이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는 직행, 열차,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자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여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로 발음이 된 거죠. 자, 톱니의 경우에는 톱니로 발음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비읍이 니은과 만나서 미음으로 바뀐 비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담요의 경우에 담요로 발음이 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이어지는 이 요가 요로 바뀌어서 발음이 난다. 여기는 자음 있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막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기억이 있고요. 뒤에 이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서 니은 첨가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은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막릴로 발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일 아니에요. 송곳니의 경우에 얘는 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송고에다 니가 합쳐진 게 아니죠. 자, 송곳니입니다. 자, 지금 요게 일단은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니은하고 만나서 니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즉 비음하고 함께 일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곳니 맞아요. 국니. 자, 어떻게 발음해요? 국니로 발음해요. 이응하고 리을이 만나서 이게 니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얘는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니을이 그대로 있을 그런 근거도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책상. 자, 여기 보시면 얘는 기억의 영향으로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는 경음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제육볶음으로 발음된다.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기억이 있죠? 그래서 비읍이 기억의 영향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육볶음 이렇게 발음되는 것은 여기서 연음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떡볶이 여기 보시면 기억 때문에 비읍이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연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떡볶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청국장의 경우에 자, 기억의 영향으로 지읒이 경음화가 일어나서 청국장이 되고요. 주먹밥의 경우에는 앞에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이 돼야 합니다. 주먹밥이 돼야겠죠.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발음에 적용되는 의문의 변동 중 유형이 다른 것을 물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쇠붙이 같은 경우에는 티읕과 이가 만나서 쇠붙이로 발음이 되니까 얘는 국외음화와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관리는 자,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그 다음에 같이 네, 같이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얘도 국외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지,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로 발음이 되는 국외음화. 다른 하나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얘만 다른 게 적용이 됐죠?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발음을 적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비웃음을 당하겠습니다. 자, 비웃음의 경우에 연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웃음 이렇게 적는 것이 맞고요. 별다른 음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묽게 쓰는 것이 좋다. 자, 리을 기억의 경우에 뒤에 기억이 이어질 때에는 리을로 발음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묽게 이런 식이 됩니다. 이 기억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침실은 너무 박지 않은 것이 좋다. 우리가 발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에 기억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억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선비들이 시를 읊던 곳이다. 여기에서 리을 피읍의 경우에 피읍으로 발음을 하는데 피읍은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뒤에 디귿은 자, 여기 닿아서 경음화가 일어나니까 쌍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자음군 단순화에 경음화가 함께 일어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자음군 단순화가 잘못 적용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올바른 것을 물었는데요. 자, 복실이는 각혈이 심해져 요양병원에 갔다. 자, 기역, 키읔이 만나서 키읔으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이 일어난 거. 잘 확인했죠? 계곡에 다녀온 뒤 눈에 결막염이 생겼다. 자, 얘의 경우에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막염, 이렇게 결합된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뒤에 말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거나 이로 시작할 때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막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이 또 만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막염이 됩니다. 즉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잘못됐어요. 2번입니다. 동생은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 자, 여기 보시면 비읍의 영향으로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이 되는 경음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각질이 심해진다. 자, 여기에서도 기역의 영향으로 지읒이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는 경음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음운 변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운 변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법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